금양입니다. 금양의 경우에 일단은 뭐 변동성이 원체 큰 종목이라서 우리가 뭐 아주 예전부터 작년 정확한 날짜가 7월 23일 4일이에요. 7월 23, 24일 날 예쁜 공대님이 금양 그렇게 채팅방에 올려주셔가지고 그때 들어갔고 원통형 배터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슈를 만든 다음 상한가를 두 번을 보낸 거죠. 7월 23, 24일 날. 아주 멋진 애들이죠. 25, 26일이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날짜도 이제는 틀려요. 25, 26일 날. 그렇게 되면서 아주 멋진 애들이다라는 표현을 한 게 실체도 없는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그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 성공했다. 그게 공시 내용도 아니고 보도자료 뿌린 거예요. 왜? 그거 뿌리고 그게 아니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나요? 그냥 뿌려놓고 상한가 만든 거야. 이거 순탄 거지 막말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환 물량을 800만 주를 행사합니다. 어찌됐든 뭐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또 작년 하반기부터 미친 듯이 2차 전지가 날아가 줬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랠리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주도력을 맨 처음 가지고 간 게 이제 금양 얘네들은 전환사채 행사 때문에 자체 이슈를 만들어서 움직임을 줬다면 실질적인 기준에서는 이제 7월 23, 7월 이제 진짜 저도 이제 수치가 안 되겠네요. 그 금양 이외에 에코프로가 7월 14, 15일인가요? 7월 14, 15일, 23, 24일 이렇게 하는 거. 7월 14일. 7월 14일일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 에코프로 7월 14일. 그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 나온 이후에 에코프로가 갭상승 그리고 눌림폭 그리고 이제 되돌림 7월 14일 요날 정확하죠. 13일 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 근데 순간적으로 날짜가 기억이 안 날라 그러네. 이제는 저도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이 GM사의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7월 28일 날 걔가 이제 실질적인 스타트인 거죠. 왜냐면 에코프로의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그 당시에 7만 원이거든요. 2천 그때 400만 주 때였어요. 2,500만 주 수준. 7만 원이면 2조 시가총액 2조짜리 영향력 크지 않죠. 포스코 퓨처엠이 7월 28일 날 19% 폭등이 나옵니다. 7월 28일 날. 왜? GM사와의 수주 13조 규모. 이게 실질적인 기준인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이러한 그 랠리 여기에 이제 불을 지른 거는 사실은 LG에너솔루션의 보호예수 물량 보호예수가 풀린 거 81.84%의 LG화학의 지분이 보호예수가 풀렸어요. 그게 물량으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MSCI 지수의 유동비 비중의 확대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의 확대. 그 수급 논리로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LG화학이 급등이 나와요.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금양.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시원시원한데 그 뭐 대주주가 그 참 동네 창피하게 그거 조금 수익 내려고 그게 뭔 짓거래요. 시가총액이 지금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 합쳐가지고 50조가 넘는데 에코프로 상장사 다 합치면 50조가 될 거야. 27조, 25조, 50조가 넘죠. 두 종목만 해도. 그런 상황인데 그거 수익 얼마 찔끔 내려고 내부자 거래를 어찌 됐건 결론은요. 결론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엄청난 탄력이 나왔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나왔는데 금양이 뭐 변동성 매매 기준은 1등이었죠. 지금도 금양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체질상으로 윤종도는 금양을 안 좋아해요. 이 당시에도 엄청난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너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간에 방송 나와서 그건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 처음에 비즈 모델이라 나왔고 중소기업들 그 광고 비용 내면은 그 케이블 경제 TV에서 CEO 초대석 이런 데 불러가지고 자기네 회사 이제 뭐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배터리 아저씨 정신나간에 사회이사라는 타이틀 갖고 나와가지고 끝내줍니다 하고 무슨 내부 정보 이야기하고 정신나가네죠. 결론은 어찌됐든 800만 주의 전환 물량 5천 원 미만의 행사한 전환 물량 멋들어지게 뭐 차익 실현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콩고에 대한 광산, 말 같지도 않은 콩고 광산에 대한 이슈 터트리면서 리튬이 그때 또 테마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 그 폐배터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죠 사실상.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상한가가 4번 나왔어요. 4번. 11월 9일 날은 상한가에 한호가 모자랐고 그러고 난 이후에 끝났나 했더니 올해 들어서 진짜 속단편으로 미친 듯한 랠리가 나왔잖아요. 누가 코스닥에서의 그 랠리, 그 유동성 랠리에 에코프로가 움직였고 선방이 된 거는 똑같이 포스코 퓨처엠이었어요. 1월 26일 날 14.33%인가요?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포문을 연 흐름이 되고 2차 전지가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왔고 에코프로가 2월 8일부터 에코프로 BM이 2월 1일 날 또 에코프로가 2월 8일부터 본격적인 그리고 지금 금양의 흐름인데 야 진짜 시원시원하고 멋들어집니다. 참 여기도 근데 이제 매수 사인을 요날 못 잡아드렸어요. 원체 이제 우린 또 포스코 쪽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 당시에도 이제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주 뭐 기분 좋은 하루가 됐었는데 고점을 아쉽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 차익 실현 좀 놓친 게 좀 아쉬운 거죠. 어제 좀 조정이 많이 나와서 수익 다 까먹어 버리고 그나마 오늘 이제 하방 잡고 돌리는데 주봉색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양의 경우도 윤정두의 이런 주관적인 생각 다 빼놓고 객관적으로 검색해서 계속 떴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뭐 충분하잖아요. 거래대금 충분히 터져 있고 이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이면 전체 시장에서 최상위의 거래대금의 기준인 거고 그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나 움직임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 1조를 찍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사실상은 더 터져야 돼요. 7천억씩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의 그 흐름이 추가적으로 변동률이 지금 뭐 12%까지 확대돼 있고 뭐 강보합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아주 멋들어진 흐름인데 개장 초부터 검색기에 뜨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도 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우리 그 옥돌정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또 개별 기준에서의 매매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재민이 선생님 8,500원에 들어가셨고 그다음 행복충전 선생님께서는 이제 삼부토건 아까 이제 뭐 1조 미만 3천억 이상 1조 미만짜리에 삼부토건이 좀 늦게 잘라서 올려드렸죠. 늦게 잘라서 올려드렸는데 뭐 그거 보시고 조금 일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6%에서 10%대까지.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 금양의 기준은 하나씩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 감사합니다. 행복충전 선생님. 강연에 오셔야죠. 응?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이 금양의 경우에 차익 실현 범위도 좀 설정을 하자. 다른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부분은 이 앞전 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대금이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뭐 고점을 더 치고 들어올리면 1조까지도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어요. 고점을 더 치고 올리면. 근데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30만 주 때 훌쩍 넘겼다가 지금 23만 주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이외에도 충분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외에도. 근데 우리는 이제 어찌됐건 그 기준점을 프로그램 쪽을 놓고 잡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된다. 84,500원이라는 가격을 넘어서고 있을 때가 거래되면 1조 이상 터져 있을 때거든요. 그 뭐 오늘 1조가 안 터지더라도 그 이후에 이 거래대금 1조 이상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고점을 넘길 때에도 기준점 잡아드린 게 뭐였어요? 에코프로가 거래대금 1조를 넘길 때 고점을 넘길 때에도 거래대금 2조 5천억. 당일날 넘길 때 안 터져도 상관없으니 2조 5천억을 만들어줘라 거래대금을. 그 부분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결국은 82,000원 고점 넘길 때 거래대금 1조 이상이 나와줬어요. 2조 5천억이 나왔죠. 2조 5천억. 그 앞전에 거래대금이 2조 6천억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정신 똑바로 챙기세요. 아, 스팸 저한테도 오네요. 참, 안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그죠? 전화를 받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점을 하여간에 넘길 때의 기준을 이렇게. 근데 저런 전화를 자기가 몰라서 하는 걸까? 그 시키는 애들이 시키니까? 보이스피싱? 예? 아유, 참 답답합니다. 금융당국이 저런 거나 좀 어떻게 좀 잡아내지 말이야. 요 기준의 거래대금을 요 기준에서 실어줘라. 뭐 충분히 아니 검색기에 떴잖아요. 뭐 윤정두가 얘 싫다고 해서 뭐 종목이 못 가 아니야. 셀트리온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이면은 셀트리온 들어가서 그 수익 다 잡아먹고 나왔죠. 그게 윤정두인 거예요. 응? 펀더멘탈적으로 안 되는 종목은 안 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응? 여기 고정핀으로 돼 있어 금양은 고정핀으로. 그 7월 5일 날에도 이제 매직 계산기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막연하게 얘는 싫어 이런 건 안 되고 주관적인 생각 버리시고 종목 검색해서 딱 튀어나오면 그 검색계 기준에서만 대처를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잘 설정하시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벌써 2.5% 밀려 있단 말이에요. 1.5% 등락 범위가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2.5%의 기준 설정 잡아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3%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그 흐름인데 종목 검색해서 어떻게 떴는지 부분부터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단 뭐 전략 부분 전략 부분도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종목 검색기부터 먼저 매직 계산기부터 먼저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차분차분 진행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어차피 문자가 나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차익 실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문자도 안 나갔는데 차익 실현하세요. 그럼 나쁜 윤정도지. 라이브 방송에서 뭐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아니잖아.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공격적으로 오늘 매수한 거 없어요. 거짓말은 안 해야 돼 사람이.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보시죠.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호가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금양의 기준이고 뭐 요거 필요 없고 7월 5일자 6일자 요 정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전부터 금양은 올해도 마찬가지 이게 다 올해 수익이거든요. 뭐 성우 혜택 28,000주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됐어요. 개인 선호 창고 110만 주 정도 매도 우입니다. 110만 주. 1% 이상의 개인 선호 창고 매도가 있어요. 자, 다 보셨죠? 수익 범위 그냥 쭈루룩 아주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주신 건 없고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냥 나머지 더 잘라주세요. 지금 올려주신 거 지금 얼마에 편입했어요. 나도 조금 편입했어요. 뭐 이런 거 같이 다 포함해서 넣어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준에 7월달 기준에서는 이제 7월 7일, 7월 7일 등락이 심해서 차익 실현했어요. 조금 더 올라오긴 했지만 뭐 나쁜 결정 아니시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73,740원에 50주 최근에 이제 종목 검색에 떴단 말이에요. 언제 5일날 저 가격에 뜨고 그 이하에 뜨고 5일날 그리고 밑에서도 뜨고 자 성호 혜택 56,000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2, 30만 주 넘겨야 되고 14,000원 뚫을 때 50만 주 이상이면은 따라 붙습니다. 안 그러면 있는 물량 오늘 산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 자 금양은요 펀드멘탈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 성환씨 이거 하나 더 잘라주세요. 실적 컨센서스 추이가 아니라니까. 성호 혜택 자를 때 위에 있던 거 그걸 잘라달라는 거야. 컨센서스 그냥 요거 요 기준을 매출액 이렇게 누르면 이거 잘라봤잖아 그죠? 요거 잘라달라는 거야.
예? 요거 요렇게 요거 아시겠죠? 예. 그거 잘라달라는 거고 어떤 걸 잘랐을까? 이거 자른 게 맞나? 근데 왜 제목이 예. 어찌됐건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금양의 기준은 실적이 지금 2천억이요. 매출이 성장성이 끝내준다. 리튬 광산 그 뭐 몇백억 주고 인수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금양의 경우에 전환 물량 800만 주를 5만 원에만 해먹었어도 58에서 40 4천억에 먹은 거라니까. 원금 빼고 나도 3천억을 해먹은 거예요. 근데 뭐 몇백억짜리 광산 하나 갖다가 끌어다 놓고 그걸로 몇천억을 해먹을 수 있다면은 전환 물량도 아직도 꽤 있을 텐데. 예. 하여간에 뭐 막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PBR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사측에서는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검증은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거래대금 기준은 저기 있으니까 이거 요 위에 뺄게요.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성이나 다 좋은데 이 부분은 검증을 좀 더 받아야 된다는 거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기준 수급과 심리 분석인데 수급이 이렇게 엄청나게 좋다는 종목에 외국인들 기관들 메이저의 수급은 없어요. 누적적인 순매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뭐 야 대박 한번 내줘 작년처럼 상한가 한번 줘 올해처럼 폭등 줘 이것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이 확장될 때 그때 기준에서 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철저히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5일 날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에 이어서 개발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개발했다는 걸 아니 공시를 낸 것도 아니고 저걸 왜 맹신을 하냐고. 지금은 저 원통형 배터리 얘기 꺼내지도 않죠. 그럼 저 당시에 전환 물량 행사하기 전에 그냥 뭐 갖다가 붙여놓고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아니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안 쓰고 얘네 거 쓴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맹신하지 말라고. 맹신을 내버리면 차익 실현을 못해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면 될 거를 그냥 끝까지 붙들고 가다가 셀트리온 꼴 나는 거야. 제약바이오 꼴 나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잖아. 테슬라가 고점 대비 20%씩 67%씩 빠지는 그런 흐름을 갖고 가는데 테슬라가 결론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 뭐 3월 달에 이런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덩치가 그만큼 커진 거죠. 불거지면서의 흐름. 2월 21일 32,850원. 22일 36,400원. 포착된 가격의 기준이에요. 그래도 계속 올라가죠. 39,000원. 뭐 맨 처음 얼마였다고? 32,000원, 33,000원으로 잡읍시다. 그러고 나서 이게 9만 원까지 올라와요. 계속이야.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 4월 중순 이후에 4월 20일 이후에 2차 전지 조정받을 때 조용했죠. 근데 이제 주가는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선행 또는 동행한다. 거래대금 터지면 움직이죠. 근데 이미 이제 거래대금이 미리 이제 터져주면 그 추세 범위가 눌려졌다 갈지 추가적으로 쭉 뻗어 올라갈지 그 정도를 놓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뭐 보면 무대포예요. 그냥 쏴 올리고 따라붙으면 또 쏴서 내려오고 뭐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처럼 뭐 단계별로 촥촥촥 올려놓는 그런 흐름도 아니고 일단은 어휴 얘는 또 이렇게 밀려요. 일단은 그 재편입만 물량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걸로 기준을 잡고 추가 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마지막 물량 손절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 마저 보시면 이 기준의 흐름이 7월 5일 날 드디어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좀 밋밋하게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날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거래가 월등히 터지는 흐름. 그렇게 되면서 금양입니다. 6.80% 62,80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25%까지 올라간 거예요. 62,800원. 불기둥 AI V1000 10시 7분에 V1000 이날 에코프로도 떠요.
추가적으로. 루닛도 뜹니다. 추가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스모 화학까지. 다들 폭등이었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수급은 계속 빠지는데 강세를 띠네요. 좀 이따 분봉 한번 볼게요. 저 설명 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러면은 금양의 경우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문구까지 쓰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 매매 기준 다 잡으셨으니까. 그냥 오늘 기준에 얼마죠? 일단 캡처해드린 가격이 78,500원인가요? 오늘 기준에 7월 7일 차트도 하나 잘라달라고 그랬죠. 금양 차트 이런 식의 차트. 금양 차트 하나만 잘라주세요. 10시 거에서 봐가지고 하나 잘라주세요. 그러면 저점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화혜택 9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다시 고점 넘기러 갑니다. 13,960원. 우린 10%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고 제게 컴퓨터가 한번 꺼졌다 켜져서 금양의 매수가 신호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는 안 보입니다만 어찌됐건 78,500원에 오늘 추가적으로 또 뜬 거고, 그럼 78,500원을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저 가격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오늘 78,500원에 오늘 기준이에요. 뭐 성화혜택을 뭐 언제 올렸네, 뭐 대박 났네 그런 기준 떠나서 이거는 오후의 기준이고, 오늘도 뭐 무지하게 올라갔죠. 종목별로에 이렇게 뭐 성화혜택 13,500원에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지금 13,900원을 넘기고 있어요. 13,250원부터 오늘 들어갔죠. 포스코 퓨처엠도 들어갔고, 성화혜택 13,250원, 그리고 금양 8.42.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종목이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야. 종목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눌려지기도 했어요. 8만원 넘기기도 하다가 뭐 눌려지기도 하고, 어찌됐든 저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대원 강업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단기 매매도 하시고, 그리고 강연에 지금 신청이 1% 편입했어요. 행복충전 선생님 잘하셨어요. 없으신 분들 편입하실 수 있고, 케빈 선생님 여기다 넣어드렸어요. 아까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 그 신청하시려고 전화 주셨구나. 이거 이제 명확하게 우리 명단 잘 작성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현재 기준에서 어찌됐든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 기준점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참조하시는 거예요. 매직 계산기 이거 활용하셔서. 자, 지금 금양의 경우는 개별 기준에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올려드릴 때 종목 검색기 떴으니까 뭐 윤정도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다만 문자 사인 안 나간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어려우실 때 질문 주시면 지금처럼 교육의 기준도 잡아드린다는 거. 그리고 어김없이 기계적 대처이기 때문에 지금 뭐 5장 집어들었잖아요. 5장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변동이 지금 원체 커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 5일날, 7일날 이틀 연속. 그러니까 1.5%는 너무 좁은 공간이다. 저기서 차익 실현하기는 내가 좀 애매하다 하시면 3%는 꼭 지키셔야 돼요. 뭐 81,900원, 82,000원.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램 쪽을 좀 의지하는 편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금양이야 뭐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30만 주대를 넘기면서 고점 돌파 나온 거였거든요. 14,000원 넘겨요, 성화혜택. 근데 수급이 오늘은 프로그램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멈춰 있는 겁니다. 오늘 14,500원 정도까지는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한번 보고 차익 실현할게요. 성화혜택 뿌려주세요. 성화혜택. 그렇게 해서 결론은 요 기준 가격에서 기준 설정하셔서 대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성화혜택 지금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유료방은 PDF 파일하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어제 야간 영상까지
그리고 무료방은 낱장 파일 다 뿌려드리는 거고 성우 혜택 아까 새로 올려드렸죠. 그 기준점 좀 잘 지킵시다. 그 문자 사인 같은 거 나간 거 다시 캡처해서 올려드리는데 문자 사인 같은 경우는 다 올려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금양은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놓고 보면은 야 성화 혜택 대박이네요. 어제 오늘 뭐 연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여놓고 나머지 이 종목군들의 등락률도 봐야 되니까. 아이고 변동률이 크다 쟤도 어찌됐건 간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금양으로 꺼내야죠. 죄송합니다. 금양. 예. 이 상태 기준에서 금양 이렇게 계속 마저 보시면 5일부터 해서 재차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윤정두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윤정두 자기가 설계한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62,800원을 떴단 말이에요. 지금 84,000원대까지 올라왔으면 2만 원 올라왔잖아요. 2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만 원이면 대박인 거죠. 2만 원이면. 그래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도 기계적인 대처를 하는데 처음부터 들어갈 때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일단은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도 들여다본 거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고점에서부터 1.5% 3%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것도 정해놓으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5일날 같은 경우에 똑같은 기준을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5일날 같은 경우에도 73,600원 최고점이거든요. 거기에서 꺾이면 차익 실현하십시오예요. 그리고 다시 재편입 신호가 나오면 재편입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7월 5일 날에 이제 일봉 차트의 기준인데 요거 좀 넘기는 흐름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거래는 수반돼 있습니다만 잠깐만 이게 지금 7월 5일 거 맞나요? 그쵸 맞죠? 거래는 수반돼 있기 때문에 장중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렸고 그리고 7월 5일자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변동률의 기준은 25%까지 나왔거든요. 포착이 된 거는요. 포착이 된 거는 6%? 6% 기준에서부터 25%까지 그렇게 해서 나오고 수익 범위는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저점 편입의 기준이 62,500원, 800원 뭐 요 정도에서부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꺾였잖아요. 꺾이면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꺾이면. 고점 찍고 꺾이면. 편입 기준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점이 형성돼서 수익이 나왔어. 근데 꺾여? 차익 실현해야지. 그렇게 해서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까지 확인해서 종목 검색기를 활용해서 대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 이렇게 지금 성우 혜택은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린 추가 편입을 안 하고 이제 차익 실현 어떻게 설정할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6일날 금양이 또 떴습니다. 74,400원에 떴었고 V1000에 9시 47분에 이때도 한 종목 딱 뜬 거예요. 한 종목.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들쭉날쭉했고 그 다음이 누구? 성우 하이텍. 그죠? 결론적으로 7월 6일 날에도 금양의 변동률은 이제 5.74 나왔는데 뜨고 나서 이제 뭐 큰 변동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7일 기준 오늘입니다. 78,500원 또 이렇게 그것도 고민이네요. 지금 보시면 그거는 초에 안내를 해드린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금양의 경우가 5분봉에 진입 탈퇴 진입 음,
밑에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차트. 밑에 차트가 이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금양 같은 경우에 재진입 설정 범위의 요 가격이 이제 78,000원, 8만 원 뭐 이하 요 수준이죠. 재진입이 일단 돼 있는 거고 지금 걸로 다시 캡처해 보실래요? 81,300원이 아니라 더 위에 놓여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주가니까 그렇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 81,7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84,4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5 그리고 3%의 차익 실현의 범위를 명확히 잡아드렸어요. 1.5가 너무 좁은 공간이다 하시면 3%에서는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7월 7일자의 일봉 놓고 보시면 거래 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어요. 사실 7천억 이상 뭐 1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신뢰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뭐 펀더멘탈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검증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가자 라는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금양의 경우는 차익 실현 설정 범위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러한 그 검색기에서의 포착 종목에 대한 기준점 그런 부분을 이제 토요일 무료 강연회에서 또 교육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료 강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료 강연회 8월 5일 날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10분 또 동반자까지 하면 11분 이렇게 이제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종목 검색기도 가져가시고 활용 방법도 배워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 범위도 완벽하게 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빠르게 합류하셔서 수익 가져가세요. 금양 축하드리고 매수는 지금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아주 월등한 프로그램 매수가 뭐 50만 주, 60만 주 이렇게 들어와서 1%씩 들어와서 다시금 돌리지 않는 한 일단은 우리는 관망을 하고요. 개별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차익 실현 범위는 좀 명확하게 지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